자, 오늘 저희 둘째 날, 그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이어서 먼저 좀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페이지는, 주제 페이지는 7페이지? 이 7페이지. 어제 그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 다시 한번 살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 이어서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주기율표도 일단 다시 써볼게요. 주기율표 수소, 뭐 헬륨 이따 쓰고요.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위에 헬륨이 있을 거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기. 그래서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우리는 외우고 있고 실제로는 7주기까지 존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로줄은 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는 3족이 아니고요. 13족, 14, 15, 16, 17, 18족까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됐죠?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주제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에서 좀 끊겼던 게 옥텟 규칙이 있었고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288이야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가장 바깥쪽 껍데기에 있는 전자, 그치? 그것들을 우리는 최외곽 전자라고 했었는데 예시 또 한 번만 그냥 써볼게요. 만약에 리튬이라고 한다면 리튬은 3번이니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들어가고 그에 따른 최외곽 전자의 개수는 1개였다. 됐습니까? 그죠? 그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아마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아마 이쯤부터 시간이 막 한 10분, 15분 남으니까 다들 막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아니면 이게 언제 끝나나 마음에 다들 막 두근두근해지면서 잘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냥 처음 이야기한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정의를 쓰자면 최외곽 전자 중에서 반응이 가능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뭐라고 쓸까요? 그냥 반응이 가능한 전자들을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썼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니 반응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로 2개, 8개, 8개 들어간다 라고 그냥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2개, 8개, 8개를 딱 맞추고 싶어 한다라는 거였었어요. 괜찮네요? 여기까지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중에서 주기율표 20번까지 중에서 실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이 경우의 수가 3개밖에 없겠죠. 어떻게? 전자의 개수가 첫 번째 껍질에 그냥 2개 차이는 경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차이는 경우,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차이는 경우, 요 녀석들은 요렇게 이제 전자 배치가 되는 녀석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할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 얘기는 이 녀석의 전자 개수는 총 2개인 헬륨. 됐어? 2개 8개를 채웠다라는 거는 전자의 개수가 10개인 네온, 그 다음에 2개 8개 8개라는 거는 18개인 아르곤 같은 경우가 요 옥텟 규칙을 실제로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쵸? 자,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얘기는 원자과 전자라고 했을 때 헬륨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리튬과 헬륨의 차이. 자, 리튬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개, 1개. 그런데 헬륨이라고 하는 녀석이 2개.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원자과 전자는 파란색으로 제가 바깥쪽에 있는 전자 주황색으로 하고 있었죠? 최외곽 전자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노란색으로 하고 있었죠. 미안해요. 최외곽 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리튬은 1개야.
헬륨은 2개야. 그런데 옥텟 규칙을 생각해 보면 리튬은 옥텟 규칙을 불만족시킨다.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입장에서 이 녀석은 빨리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다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고 어제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따졌을 때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따지면 그것이 1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가장 바깥쪽에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2개야. 근데 그 녀석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결핍증처럼 막 설명을 했었지만 결핍증? 그걸 뭐라고? 결핍증이 아닌데 결벽증. 좋아요. 결벽증처럼 설명했었는데 이미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딱 상황이 된 거예요. 만족스럽게. 그러면은 더 건드리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죠? 왜? 잘 되고 있어요? 잘 봐주세요. 이 상황 녹화 안 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결론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빵개 했어요? 왜?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전자가.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하나만 더 써봅시다.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인 거야. 헬륨은 그럼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아니죠. 2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반응할 수 있는 거 1개 다 반응할 수 있어. 얘네들 중에서 반응할 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혹시나 조금 이제 뭔가 생각이 많으시거나, 그죠? MBTI로 치면 N이라고 할까요? 어떤 뭔가 막 질문이 많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최외각 전자 중에서 일부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가만히 있고 일부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최외각 전자 수가 2개지만 원자과 전자 수가 1개일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야.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왼쪽 위에다가 써보면 원자과 전자수 그냥 노란색으로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헬륨만 2개.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그쵸? 정신을 놨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18쪽에서 몇 개? 1개. 노란색은 1개. 그런데 최외각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개. 됐어요? 노란색하고 주황색 구분 잘 되시죠? 노란색이 원자과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는 주황색.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나는 건 18쪽에서만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 원자과 전자수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자과 전자수를 지금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원소의 성질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5개냐, 6개냐, 7개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예시 드릴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어제죠? 알칼리 금속 가지고서 이야기했었어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족 금속이고 그들의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성질이 다 비슷비슷했던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물과 만나면은 수소기체 발생하고 남은 국물은 염기성을 띠고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는 조금 별개지만 하여간 무르다, 칼로 쉽게 자리다 등등등 그런 특징들. 공기 중에 있는 녀석들하고 잘 반응한다 등등 그런 어떤 특징들을 왜 공통적으로 갖느냐?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럼 결론이야. 방금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족 원소
같은 족 원소의 성질. 그런데 그 성질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 같은 족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야?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됐죠?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거의 다 왔어? 그럼 결론. 같은 족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그런데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반복이 되죠?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자, 밑줄을 좀 쳐볼게요. 제가 원소들의 주기성, 그죠?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성질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됐죠? 그죠? 그런 거야. 혹시나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 한번 이쯤부터 다 납득이 했는데 왜 반복하는 거냐? 해야죠, 어떻게? 그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쭉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뒤로 쭉 넘어가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자, 저희는 문제는 화요일에 다 풀 건데요. 11페이지 5번을 보세요. 5번. 과제는 좀 다 잘 해오셨나요? 숙제는 다 해왔어요? 해왔어? 잘했어? 5번 잘 풀렸어요? 이상한데? 5번의 기억이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죄송해요. 문제를 좀 잘못 넣었어요. 5번의 기억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다면 참 재밌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재밌게 푼 거야. 좋아요. 6번의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6번의 디귿도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당연한 거였고 나는 다 아는데 다 해결됐는데 그러면 꿈속에서 푼 게 아닐까? 그렇죠? 좀 의심 아닌 의심이 되는 거죠. 찍었다라고 저는 믿고 싶진 않아요.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23번에 실질적으로 배운 내용은 23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배울 내용인데 죄송해요. 좀 첫 주차에 조금 제가 꿈속에서 문제를 좀 골랐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조는 과정에서. 그런데 중딩 때 배운 걸로 풀리는 데요 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중딩 때 이온 배웠던 걸로 난 풀렸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18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진짜 재밌는 내용. 오늘 18페이지부터 들어갈 내용은 화학 결합입니다. 근데 화학 결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조금 뜬금없지만 제가 어제 저도 첫날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공지해야 되는 것들 불명확하게 조금 공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화수목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시작이 수요일부터였는데 그래서 첫 주차 1주차에는 요렇게 진행이 된 거죠. 오늘까지 해서 수요일 목요일까지 할 거야. 그러면은 2주차에는 화요일에 문제풀이를 할 거고 수요일에 나갔던 과제, 목요일에 나갔던 과제 검사 좀 이따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제가 빔을 띄워서 다 하나하나 한 문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좀 쉽더라도 그냥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될 건데 하나가 또 스케줄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요일
죄송하지만 정확히 몇 시인지 몰라요. 금요일에 테스트, 주간 테스트, 20목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금요일마다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넘버 1, 넘버 2 쭉 가겠죠. 그 1주차에 배웠던 거 테스트, 2주차에 배웠던 거 테스트. 그러면 요거는 언제 이제 되냐? 테스트는 내가 보는 건 아니고 데스크에서 봐주시기로 했었거든요. 아마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김포 PGA 화수목만 출근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테스트 본 거를 제가 바로 금요일에 성적표를 보내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중으로 성적표는 발송이 될 겁니다. 발송은 당연히 우편은 아니고요. 지로 통지서 아니고 문자로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보낼까요? 보내지 말까요? 엄마에게만 가면 조금 주도권이 더 뺏기는 거 아니야? 나한테까지 오면 점수 가지고 내가 뭘 맞았니 틀렸니 어려웠니 쉬웠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하여간 일요일에 갈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또 제가 어제 얘기한다는 걸 좀 깜빡했는데 청천벽력 같을 수 있는 소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이제 제가 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어떤 고객님 주체가 누구냐? 그죠? 과연 이 어떤 이 수업의 주체. 수업의 주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실까?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금액을 지불했는데 서비스가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제 좀 전달해 드릴까? 고민한 끝에 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자 대면 단톡방을 팔 겁니다. 3자 대면 톡방. 3자 대면 어떻게 주최해요? 엄마 아빠 난가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나 뭐라 그럴까? 티처. 그죠? 이럴 때 선생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객님, 자녀분. 됐어요? 금액을 지불하신 분. 서비스의 공급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렇죠? 3자 대면 단톡방을 만들어서 뭘 할 거냐면 자, 장난기 빼고 이제 얘기할게요. 이번 주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번 주까지는 갑자기 또 3자 대면 단톡방이 파지면 고객님 입장에서 갑자기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전화 한번 이제 인사드리고 성적표 보내면서 팔 거다 말씀드리면 파질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날마다 했던 과제 여기다가는 뭐 하는 거야? 과제를 찍어서 올리기. 됐죠? 이게 참 죄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12년도 12월이에요. 처음 딱 교실에 들어와서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했던 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매맞던 시절이었어요.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나와. 죄송합니다. 엎드려 보충해서 메타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제일 깔끔해요. 여러분들은 그러겠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일 깔끔해. 그러면 불만도 없어. 내가 안 했어? 맞아? 좋아요. 제가 12년도 12월에 처음 딱 강단에 이제 섰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메타자는 사라졌지만 체벌이 있었어요. 숙제 안 했어? 나와. 해서 이렇게 엎드려. 네? 메타자는 없지만 10분 됐어? 들어가. 그럼 땀 뻘뻘. 그럼 또 불만이 없어. 왜? 내가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씨 제가 이름 아는 게 당신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좀 곤란하겠죠. 과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아무 말 없이 판 건 아니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하나 더. 테스트를 본다라는 건 뭐야? 테스트를 본다라는 건 참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지리가 생겨요.
모질이야 질이야? 몰라. 아이고, 뭔지 모르겠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너무 또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잔인하게 몇 퍼센트 아래는 다 모질이야.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30문제를 볼 거예요. 50분 동안 30문제를 봅니다. 그 중에 6개까지 통과해요. 나름 합당한 기준 아닌가요? 30문제에서 6개면은 대충 한 80 몇 점이잖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지금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제 지금 내가 결정한 걸 이렇게 하겠다만은 아니에요. 6문제. 조금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 좀 간당간당해? 간당간당해요? 그럼 몇 문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속으로 시발시발 하고 있지 말고 합당한 의견. 아니 장난이죠. 8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30문제 중에 8문제가 되면 8문제예요. 8문제가 되면 모질이 아니죠. 9문제부터겠죠. 9문제부터 그렇게 이제 좀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수요일. 뭐 저 뒤에 수업이 있는데 하면 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수요일에 남아서 보충. 수업 종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저는 어제처럼 뭐 6시부터 어떤 뒤에 수업 일정이 있는데요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것에 관련해서는 금액을 지불한 건 아니에요. 자꾸 돈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돈을 밝혀요. 회사가 이제 그래서 그걸 지불한 거 아니니까 못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또 나름의 그렇죠? 마치 저런 것과 같은 거죠. 치킨을 시켰는데 콜라가 왔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콜라 서비스. 아니면은 요새는 여러분들은 그 감성을 잘 모르겠지만 코인 노래방을 요새 댕기잖아. 근데 그냥 노래방도 아시죠? 그렇죠? 그냥 노래방에 이제 제가 뭐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선생님들 회식하고 저는 정말 싫어하지만 조금 이제 술을 조금 먹은 상태에서 한 새벽 1시쯤에 이제 노래방에 가면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사장님이 집에 안 보내줘요. 분명히 1시간이요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서비스를 계속 넣어줍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감성. 저같이 아날로그 Y2K 감성. 수요일 보충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장난기 빼고 얘기하면 요 3가지 주제 되셨나요? 테스트 30문제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데스크에는 전달했는데 OMR 카드가 있어요. 컴스 아니어도 돼요. 그냥 펜이나 연필로 색칠해도 되니까 이름하고 이름 밑에 그거 색칠하는 거 그 다음에 OMR 원래 마킹하듯이 잘 마킹해주세요. 제가 아날로그 시대지만 이젠 아날로그가 아니야. 기계에 늘 거예요. 놀랍게도 걷어가서 내가 하나하나 쓰기로 그렇게 하면 OMR 왜 만들어? 아니에요. 그죠? 그게 테스트. 그리고 참 안타까운 그죠? 공지방. 그 다음에 그거는 결과에 따른 수요일 보충. 됐습니까? 그죠? 됐습니다. 그만할게요. 진도로 나가 봅시다. 지워되죠? 그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자, 18페이지 봅시다. 18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18페이지의 본격적인 일단 화학결합 단원인데 단원명은 썼지만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 정리할 거냐?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다. 저번 주가 아니죠. 어제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어떤 조, 알칼리 금속, 1족 금속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그들의 특징도 우리 설명했고요. 마지막 비활성 기체. 그거는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에 대한 설명이 근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비활성 기체라고 했을 때 비활성은 활성하지 않다. 즉 반응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왜 반응을 잘 안 하느냐? 말 그대로 18족 원소들의 어떤 종류들을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18번. 우리 다 저기다 써놨던 거야. 한 번만 다시 쓸게. 전자배치 2개 8개,
전자배치 2개, 8개, 8개. 됐어요? 그죠? 어떤 요런 형태일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0개.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좋아. 다른 애들하고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결합이 아직 뭔지는 얘기 안 했지만 다른 애들하고 전자를 주고 받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고 이 녀석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온이 될 때, 원소들이 이온이 될 때 이 녀석들을 따라가요. 자, 그건 뒤에서 좀 다시 이야기하고요. 위로 올라옵시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화학 결합인데요.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건 결합이라고 하는 건 원자들끼리 붙는 거예요. 그런 원자들끼리 붙었을 때 붙는 어떤 방법, 화학 결합의 종류는 통합과학에선 2가지만 배웁니다. 첫 번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과 이온 결합. 두 번째,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 2가지를 배워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2가지를 배우는데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면 그거 이온 결합이야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원래 정석은요,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는 거지만 보통 금속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면 이온 결합.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만나면 공유 결합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얘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를 판단하라 라고 물어봤을 때 금속 원자가 있냐 없냐로만 보면 돼요. 금속 원자가 껴있으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에요. 무조건 통합과학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온 결합. 금속이 어떤 애들이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선 그으면 왼쪽 아래가 금속이었잖아요. 그치? 뭐 아니면 뭐 금, 은, 구리 이런 것들도 다 금속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들어가면 무조건 이온 아니면 공유 결합.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공유 결합한 녀석만 분자라고 불러요. 공유 결합한 녀석만 분자라고 부릅니다. 일단 됐고 예시들을 봅시다. 예시. 자, 이렇게 나눠서 예시를 그냥 제가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많이 보셨을 거야. NaCl이라고 하는 이름은 염화나트륨인데요. 염화나트륨은 그럼 이온 결합이냐 공유 결합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녀석은 어떻게? 나트륨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생각해보면 금속 원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염소는 비금속 원자. 아, 그러면 이 녀석은 이온 결합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도 뭐 염화나트륨 이따가 할 거야. 염화나트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H2O. 뭐 이름은 우리가 물이라고 부르지만 물도 따져보는 거예요.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러면 그 녀석은 공유결합입니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했으니까 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분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분자. 분자와 분자가 아닌 것의 정확한 차이는 이따가 할 거야. 지금은 그냥 먼저 분자냐 아니냐. 염화나트륨 분자라는 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신인 거야. 그렇게 부르는. 됐지? 물 분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쭉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AL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MgCO3 이온식 어제 줬던 거를 잘 외워오셨다면 마그네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이 결합했다는 건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원소의 종류, 원자의 종류가 3가지여도 패턴은 똑같아요. 마그네슘, 금속, 탄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러면 금속이 껴들어갔네? 아, 이 녀석은 이온 결합이구나. 이름은 탄산 마그네슘이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온이다,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느냐. 됐지? 그치? 하나만 더 써볼까? 마지막으로. 자, C6 더 복잡하게 써볼까? C12, H22, O11 이
이름은 설탕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렇게 생겼죠? 자, 설탕. 그럼 이 녀석은 이름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연 무슨 결합이냐 했을 때 그냥 따지는 거야. 탄소, 비금속. 몇 개 있든 간에 상관없어.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그럼 뭐야? 공유. 그러니까 우리는 설탕 분자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어? 됐어? 진짜 마지막. 혹시나 이런 거 이제 또 어디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과학을 좀 이제 예전에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걸 물어보신 분들도 있죠. 자, 이러면 얘는 염화수소예요. 뭐 염산이라고도 하고 염화수소라고도 하는데 담백하게 가는 거야. 예외가 없습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그럼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를 물어보면 수소, 비금속, 염소, 비금속, 공유결합. 그래서 염화수소 분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선생님, H 플러스 양이온 Cl 마이너스 음이온 아닌가요? 그래, 맞아. 그냥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애초에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를 판단하는 규칙을 요거라고 했었죠? 예외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유결합이에요. 됐습니까? 애초에 이온들이 붙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셨는데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원칙. 무조건 이거 가지고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를 판단합니다. 됐죠? 통합과학 범위에서 예외가 없다. 자, 다 지워도 됩니까? 지워도 돼. 싹 지우고 이제 그러면 공유결합 설명하면 되겠죠. 지워도 되죠? 그죠? 싹 지우고. 한 번만 더. 지워보니까. 앞에는 뭐였어요? 앞에 수업은? 앞에. 요 앞에. 국어? 굉장히 내가 좀 너무 죄송한데? 국어 영어 선생님은 막 시간 넘어서까지 이렇게 막 그죠? 열심히 이제 하시는데 나는 전 수업하면서 저 시계를 한 30번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한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빨리 시간아 가라라는 마음이 좀 저도 큰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라고 뭐 여기에서 우리 이 수업이 싫다는 건 아니지만 저라고 뭐 집에 누워있는 게 좋지. 빨리 나도 퇴근해서 물론 이 뒤에 또 수업이 있지만 그죠? 시간이 언제 가나 하느라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재에서 지금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야기했고요. 그죠? 이야기했고 19페이지에 이온결합이 써있는데 21페이지에 있는 공유결합 먼저 이야기합시다. 공유결합. 요게 내용이 더 쉬워서 그래요. 조금 더 생소하지만 더 설명할 게 적어서 공유결합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중딩 때 아예 겪지 않았던 내용들인데 공유결합이라고 했을 때 공유결합이란 그 공유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 그냥 공유한다.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그게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때 무엇을 공유하느냐라고 하면 전자쌍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요.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전자쌍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전자들은 두 마리가 한 쌍으로 다녀요. 두 마리가 한 쌍으로 다닙니다. 왜?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자들은 둘이서 한 쌍으로 다닌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쌍이라고 하고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쌍을 공유한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이 공유결합의 종류가 총 3가지인데 전자쌍을 몇 쌍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일결합이라고 하는 것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라고 부르고요. 눈치챘을 것 같지만 단일결합에
공유하는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몇 쌍을 공유하느냐? 그쵸? 이렇게 할까? 다시 쓸까요? 한 쌍 공유, 두 쌍 공유, 세 쌍 공유에 따라서 공유 결합의 종류가 나뉘는 데요. 자, 첫 번째 단일 결합부터 가봅시다. 가장 쉬운 예시. 지금 공유 결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왔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쉬운 예시는 H2. 이름은 수소 분자예요. 수소 분자가 왜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 주기율표에 있는 수소가 그냥 H로 적혀져 있는데 왜 수소 분자는 H2인가요?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수소는 1번이에요. 여기까지 쉬우니까. 그럼 이 녀석은 전자가 하나고 당연히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수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죠. 쉽게 표현하면 지금 수소는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본인하고 처지가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요? 전자를 가운데에 놓고 공유해요. 공유합니다. 그럼 왼쪽에 하얀 수소 입장에서 전자 몇 개 됐어? 2개. 오른쪽 노란 수소 입장에서 전자 몇 개 돼요? 2개 되는 거예요. 가운데 놓고 그러면은 얘네 둘 다 2개가 된 것처럼 공유하니까 총 2개가 된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서 이 상황이 좋아져요. 그래서 둘이 붙어 당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 공유한 전자쌍 그것을 우리는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공유한 전자쌍. 그죠?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지만 그런데 매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야. 매번 그림을 이렇게 맨날 그리기에는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요. 첫 번째 구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은 화학식이라는 뜻이고 구조는 구조를 표현한다는 뜻인데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자, 규칙 일단 먼저 이렇게 얘기할까?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요. 간편하게. 그러니까 먼저 구조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유 전자쌍을 그냥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실선. 그럼 어떻게 그려요? 자, 수소, 전자쌍 한 쌍이네. 쫙. 됐어요? 저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저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는 아저씨 이름인데 이 아저씨는 전자에 미친 아저씨예요. 전자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그냥 점으로 쓰는 거예요. 전자를 어떻게 점으로 써? 어떻게 써? 그냥 가운데 있는 전자들을 이렇게 점으로 그리는 거예요. 보셨나요? 위에 거보다 아래가 더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기에는 요게 더 간편하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통합과학 원래 교육과정에서는 요거 이후로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은 없어요. 근데 나 왜 알려주냐면 학교에서 보통 알려줘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기 뭐냐? 그 뭐야? 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 필기 시험 말고 뭐야? 평소에 보는 거. 수행평가. 수행평가로 이런 거 그리는 거 많이 내세요. 많이 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질이 분들 못 그려요 잘.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모질이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저도 남자지만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남학생들 특히나 그냥 그리는 연습 안 하고 눈으로만 졸래 보다가 가서 막상 그릴 때 글쩍글쩍 안 그리고 점수 졸래 깎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양분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 쭉 가볼게요. 쭉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수소 다음에 우리가
플로린도 한번 해볼까요? F2 플로린. 그럼 이쯤에 오면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연습하는 거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플로린이 몇 번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플로린 몇 번인가요? 쭉 벌써 생각해봐. 저기 있는 거 세든가. 플로린 하면 수헬리베, 붕탄, 질산, 풀 9번이에요. 그쵸? 나는 근데 사실 원래 알아. 9번이고 2개, 7개. 전자 배치 되겠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7개. 자, 그런 상태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플로린 입장에서 플로린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7개인데 그 7개를 그릴 때 짝을 지어주면, 쌍을 만들어주면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7개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다른 플로린도 봤더니 이 녀석도 상황이 비슷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면 왼쪽 하얀색 플로린 입장에서 총 8개. 오른쪽 노란색 플로린 입장에서도 총 8개. 그림을 제가 좀 삐뚤빼뚤하게 그렸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둘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황. 그래서 얘네 둘이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공유전자쌍이야. 그건 이야기했었는데 얘네들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치는 여기만 할게요. 당연히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그지?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비공유 전자쌍.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공유 전자쌍은 총 몇 쌍이야? 플로린을 그러면은 곱하기로 할게요. 공유 전자쌍은 한 쌍. 비공유 전자쌍은 총 몇 쌍이야? 하면 6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비공유 전자쌍은 설명하더라도 어떤 물질의 어떤 화학식만 주고 플로린만 주고 이거 각각 몇 쌍씩이니는 이는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에서는 잘 붙진 않아요. 이 지역에서는 잘 붙진 않고 이제 뭐 서울, 경기, 서울 정도 그쵸? 좀 학군지에서는 많이 좀 이제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역 주변에서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조식, 전자점식 표현해보면 구조식은 공유 전자쌍만 써주니까 플로린, 좋아? 플로린. 그런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모든 전자를 다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쭉 더 가봅시다. 쭉. 플로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까? 이쯤에서 CH4 이름은 메테인. CH4 메테인, 메탄가스라고도 부르는. 이제 CH4가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소 하나랑 수소 4개가 결합을 했을 때 뭔가 구조가 어떻게 생기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건 뭐냐면은 좀 가장 많은 대칭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려볼게 막연하게. 탄소가 여기 하나 있고 뒤에 수소가 쭉 지렁이처럼 붙어 있는 거는 좀 뭔가 이제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이런 거 뭔가 대칭성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운데에 탄소가 자리 잡는. 그게 대칭을 이루기가 쉬울 거야. 탄소가 자리 잡고 주변에 수소들이 들러붙는 그런 형태로 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탄소가 먼저 몇 번인지 봐야지. 탄소는 원자 번호가 생각하고 계시죠? 속으로 시가나 가라가 아니고 그쵸? 생각하고 있죠? 수헬립의 붕탄 그러니까 6번 2개, 4개 원자과 전자 4개 그 이야기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그럼 이제 이쯤을 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탄소 입장에서 한번 미리 그냥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탄소는 전자,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럼 몇 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해. 그러니까 수소 4마리나 1개씩 주고받으면 싹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소 1마리, 2마리, 그 다음에 3마리, 4마리 들러붙어서 가운데 이제 한번 검토해봅시다. 탄소 입장에서 총 8개. 각 수소들 입장에서 2개씩. 그런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구조식은 선을 그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점식도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개만 더 쓸게요. NH3 암모니아라고 하고요. 암모니아 화장실에서 나는 찌린데 그게 암모니아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가운데에 질소가 오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는 중심원자라고 하지만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질소 몇 번이야? 생각하는 거야. 질소 몇 번일까? 왼쪽에 주기율표를 보면서 세도 되고요. 계속 연습해야 돼. 질소 몇 번일까? 후엘립의 붕탄질 하니까 7번. 그치? 그러면 얘네 2개, 5개. 생각을 하는 거죠? 5개면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해. 그러니까 수소 한 마리씩 하고 달라붙는 거야. 자, 배치를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거기에 수소가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붙으니까 8개, 2개, 2개, 8개, 2개, 2개. 됐어요? 전자. 좀 질소 입장에서 8개. 그러면 얘를 그려주는데 얘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내가 말하는 아무렇게가 뭐냐면 뭐라 그래? 요거는 이제 O자로 뭐 꺾큐 모양으로 그려도 되고 뭐 A자로 그려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려도 돼.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전자점식은 근데 전자점식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저거죠. 비공유 전자쌍도 표현을 해줍니다. 됐죠? 마지막 물 분자. 물 분자. 물을 가운데 산소.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산소는 몇 번이냐?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산소는 몇 번이냐? 그러면 산소는 후헬립의 붕탄질산 8번. 그러면 2개, 6개, 2개 부족. 하나, 둘, 셋, 넷, 5, 6개. 놓고 수소 한 마리, 수소 한 마리. 아, 팔 아파. 그죠? 팔 아파요.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돼. 됐습니까? 저 적어보세요. 쫙 연습해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단일 결합 이렇게 단일 결합 요 한 5가지 정도 뭐 해봤자 염소 정도만 시험에 나와요. 더 많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쫙 그려보세요. 시간 될 이때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래서 물할 때 수소를 양립해주는 아 진짜. 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 지금 질문하신 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안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냥 통합과 범위를 넘어간 거여서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요. 다 한번 그릴 시간 드리고. 일단은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왜 아닌지는 이유가 좀 재밌어요. 이유가 좀 재밌어요. 성함이 강리은 씨. 아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교실 나가면서 까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들고 병들어. 기억력이 많이 감퇴했어요. 강리은 씨. 자, 그려보세요. 얼추 아까 막 그리셨던 것도 같으니까. 자, 요 얘기 하나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요 얘기 하나 하고. 요거는 조금 교과 외적인 저희에서도 빼고 통합과 범위가 아닌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질문한 게 뭐였냐면 요런 거였어요. 물 분자 만들 때, 물 분자 그릴 때 산소가 있으면 수소를 꼭 요렇게 마치 뭔가
붙여서 그리듯이. 그러니까 수소를 이렇게 끝에다가 놓으면 안 되냐? 그죠? 그죠? 이것을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뭐 아니면 일자로 두든가. 결론은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아니냐면 자, 요건 한번 이제 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이제 재밌는 거니까. 요 전자쌍들 있죠. 공유했냐, 공유하지 않았냐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전자쌍들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총 몇 쌍이냐 하면 4쌍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4쌍의 전자쌍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얘기해 볼 만한 건 전자쌍은 전자라는 거는 마이너스 부호를 띄어요. 마이너스 부호를 띄는데 그런 어떤 녀석들이 어떻게 전자쌍이 되느냐는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좀 빼고 그거는 좀 그래도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이 각각의 전자쌍들도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부호를 띄니까 전자쌍들끼리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면 산소를 자 우리가 위에서 보는 어떤 원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 4명의 의자를 배치하는 거예요. 의자를 배치한다라고 했을 때 뭐 너무 사이가 좋아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옆에서 봤을 때는 꿀불견이라고 생각하겠지. 어디 뭐야 고급 중식당 갔는데 4명이서 이렇게 처먹고 있으면은 이상한 새끼들이네 생각은 하겠지만 앉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자쌍들은 서로를 좀 싫어해. 띄어지고 싶어해.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셨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있고, 자, 수소는 이제 4마리가 있어, 주변에. 그러면 어떤 수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들 사이의 각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4쌍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들 사이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180도. 자, 그러면 강리은 씨가 이거 질문했으니까 180도 동의하시나요? 정말로? 그럼 넷이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180도면 둘이 멀리 떨어지는 각도잖아요. 4마리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도여야 되겠어요? 90도인가요? 사실 놀랍게도 90도도 아니에요. 90도보다 더 띄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그린 건 평면이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공간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가운데에 산소, 여기 정사면체의 끝다리에 수소가 들어간 형태. 그렇대. 나 수학 잘 몰라. 그냥 이게 제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공간에서. 그래서 이들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면 원래는 109.5도. 정사면체에서는 109.5도인데 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약 104도를 이뤄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서 그리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 썼어요? 좋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20분에 째봅시다.